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국수 삶던 할아버지에게 깝친 조폭들. 10분 뒤 시장 바닥에 전원 널브러졌습니다. 이게 다 팔뚝에서 드러난 단 하나의 문신 때문이었죠. 707 특수임무대 살아있는 전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저는 어느덧 70이 된 박태성입니다. 성수동 구시장 한 구석에서 삼강면옥이란 국수집을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는 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아 주변 상인들은 저를 무뚝뚝한 국수 영감이라고 부르더군요. 매일 아침 손으로 반죽을 치며 면을 뽑는 일은 제게 명상과도 같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으로 밀가루 반죽을 만지면 지난 세월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허리는 세월의 무게에 자연스레 굽었지만 손끝의 감각만큼은 여전히 예민했어요. 국수를 삶는 시간은 정확히 3분. 단 1초도 더하거나 뺨이 없었죠. 아이고, 박 사장님 또 새벽부터 부지런하시네. 채소 가게 정씨 아주머니가 늘 하는 인사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미소로 화답했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시장 사람들은 저를 대할 때 미묘한 거리감을 두곤 했습니다. 마치 마을의 은둔자를 대하듯 친근하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저 양반, 말은 없지만 왠지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라는 말이 돌았다더군요. 제게는 그런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국수집 내부는 소박했어요. 오래된 나무 테이블 6개와 빛바랜 등나무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있었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은 그저 평범한 옛날 사진으로만 생각했죠. 역시 삼강면옥 국수는 맛이 다르네. 뭔가 깊이가 있어. 늘 찾아오는 단골이 국수를 후루룩 들이켜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비결이라면 매일 새벽 정성껏 우려내는 멸치와 다시마 육수. 그리고 40년간 한결같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저는 국수를 만들 때마다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담았어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의 온기를 전하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쑤셔도 손님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죠. 시장은 점점 활기를 잃어갔어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밀려 예전만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변함없이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방식으로 국수를 만들었어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시장 입구에 검은색 외제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젊은 남자들이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새로운 손님인가 싶어 별 생각 없이 국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들이 제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존재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처럼 그날의 시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살아오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요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요. 이틀 후였습니다. 평소와 같이 국수를 삶고 있는데 갑자기 시장 안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가게 밖을 내다보니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상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진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제 이 시장은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매달 관리비 70만 원씩만 내시면 모든 걱정 없이 장사하실 수 있어요. 그들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죠. 상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해온 김 노인이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우리 시장은 그런 돈 낼 형편이 안 돼요. 장사도 예전만 못하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젊은 남자 하나가 김 노인의 과일 진열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사과와 배가 바닥에 굴러다녔죠.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육수 국자를 꽉 쥐었어요.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 신고해보세요. 2달 전부터 이미 다 얘기 끝났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우리 소개해준 거예요. 그들은 동진파라고 불리는 이선 기업형 폭력 조직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죠.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도 이런 조직들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활동하며 경찰과도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처음에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구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진파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그들은 관리비를 내지 않는 가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손님들이 못 오게 입구를 막아서기도 했어요. 저기 박 사장님 가게는 아직 안 가봤지? 국수 장사 괜찮다던데. 어느 날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30대 중반의 남자가 제 가게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눈치를 보며 가게를 빠져나갔죠. 저는 묵묵히 국수를 삶고 있었어요. 그가 카운터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근데 박 사장님, 장사가 잘 되시는 것 같던데.
할아버지도 이제 우리 동진파랑 함께 하셔야죠. 매달 70만 원이면 아주 싸게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씻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뒤로는 3명의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험상궂게 생겼고 팔에는 문신이 보였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들을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내 국수는 사람 살리려고 만들었지. 너희 배 채우려고 만든 게 아니여. 제 말에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 말을 조심하셔야겠네. 우리가 누군지 아직 모르시나 본데.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넘게 국수를 만들어 온 손으로 국자를 꽉 쥐며 단 한마디만 했죠. 나가. 그 순간 가게 안에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시장의 다른 상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동진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우두머리 남자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봐드리지만 내일 다시 올 거예요. 그때까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싶으면 규칙을 따라야죠. 그들이 가게를 나가자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왔습니다.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어요.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저러다 큰일 나겠어요. 그냥 돈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로 그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뒷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군용 알루미늄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707 특수임무대라는 마크가 보였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어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특수부대 복장을 한 채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몸을 풀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근육의 기억은 여전했죠. 40년 동안 매일 해온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달랐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죠. 시장 상인들은 평소보다 조용했고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 오늘은 문 닫는 게 어떨까요? 옆 가게 최 씨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문 닫은 적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정오가 되자 예상대로 동진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어요. 앞장선 사람은 어제 본 우두머리였죠.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자, 할아버지, 어제는 좀 실례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얘기해 볼까요? 저는 국수를 삶던 중이었어요. 손님 3명이 식사 중이었는데 동진파가 들어오자 서둘러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씻고 카운터 앞으로 나왔어요. 얘기할 게 없습니다. 내 가게에 관리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우두머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나 봐요. 이 시장은 이제 동진파 구역입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규칙을 따라야죠. 저는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심장은 평온했고 숨소리는 고요했습니다. 오랜 훈련의 결과였죠.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들을 조용히 응시했어요. 내 국수는 사람 살리려고 만들었지. 너희 배 채우려고 만든 게 아니여. 어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의미로 들렸을 거예요. 제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두머리가 손을 들자 쇠파이프를 든 부하가 앞으로 다가왔어요.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관리비 내실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부하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어요. 하지만 그의 파이프는 빈 공기만 가를 뿐이었죠. 저는 이미 몸을 옆으로 비켜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 몸에 배인 동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의 손목을 비틀어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바닥에 밀어넣은 후 그를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그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시장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70세 노인이 그런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겠죠. 우두머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감히, 할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가 손짓하자 나머지 부하들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천천히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40년간 국수를 만들며 쓰던 수건이었죠.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 시장에 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부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을 거예요. 우두머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각오하세요. 그들이 가게를 나간 후 시장 상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박 사장님, 어떻게 그렇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국수 장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보여준 일부 기술만으로도 그들은 저를 얕잡아 보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군용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제 군 경력이 담긴 서류가 있었어요. 박태성, 707 특수임무부대, 대위 전역. 그 아래에는 CIA 연계 작전 참여, 특별 공로상 같은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은 더 큰 폭풍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각오를 다진 상태였죠. 국수 육수를 끓이면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시장은 평소보다 한산했고 몇몇 상인들은 가게 문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은 정말 괜찮으세요? 생선가게 김씨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국수는 늘 그렇듯 오늘도 맛있을 겁니다. 오전 10시경. 시장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가 멈췄어요. 3명이 먼저 제 가게로 들어왔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죠.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할아버지, 어제는 경고였습니다. 오늘은 진짜 답을 들으러 왔어요. 앞장선 남자가 말했어요. 그는 전투 경험이 있어 보였습니다. 답은 어제와 같습니다. 이 가게와 시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제 말에 그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래된 가게네요. 불이라도 나면 재건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의 협박에 저는 국수를 삶던 것을 멈추고 카운터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가게는, 이 시장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뒤에 있던 남자가 강목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죠. 40년 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동작들이 되살아났어요.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으악, 그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2명이 동시에 공격해왔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첫 번째 공격을 피하고 테이블을 밀어 2번째 공격자의 다리를 걸었어요. 그의 목 옆을 가볍게 쳤더니 숨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 누구십니까? 저는 그의 손목을 잡고 압박점을 눌렀습니다. 나는 그저 국수 만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렸어요. 모든 것이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나이에 어떻게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쓰러져 있던 남자들이 간신히 일어나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이거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올 거예요. 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대체 어떻게?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찰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시장에는 조용한 국수집 할아버지가 3명의 조폭을 순식간에 제압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저는 평소와 같이 국수를 만들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부터 시장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어제와 그제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어요.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박 사장님, 오늘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시장 입구에 수상한 차들이 몇 대 더 보여요. 채소 가게 정씨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그냥 문 닫고 집에 가 계세요. 다른 분들도요. 시장 상인들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어제 있었던 일을 본 사람들은 제 말의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박 사장님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국수는 오늘도 만들어야죠. 한낮이 되자 예상대로 검은 승용차 3대가 시장 입구에 나란히 멈춰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총 15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강목이나 쇠파이프, 심지어 몇몇은 칼까지 들고 있었죠. 가게에 손님은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이 시장을 피했어요. 동진파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앞장서서 제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할아버지, 지난번엔 운이 좋으셨죠. 하지만 오늘은 달라요. 저는 국수를 삶다가 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게 마당으로 나가 마당비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었어요. 오늘은 좀 피곤한 날이구먼.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마당비를 내려놓았어요. 그들이 일제히 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첫 번째 공격자의 강목을 피하고 그의 팔꿈치를 가볍게 쳤어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공격자는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죠. 저는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예전의 훈련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동작은 정확하고 경제적이었어요. 불필요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마치 잘 조율된 시계처럼 제 몸은 정확하게 움직였죠. 이 망할 할배가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그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손에 제압되었습니다. 칼을 든 남자는 자신의 무기가 오히려 자신의 다리를 베는 상황을 맞이했죠. 몇 분 후 가게 앞마당은 신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15명 중 단 한 명도 서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거칠지 않았죠. 다만 오른쪽 어깨가 약간 아팠어요.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회복이 빠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시장 어디선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인터넷에는 성수동 할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퍼져나갔습니다. CCTV에 찍힌 영상이었어요. 70세 노인이 15명의 조폭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 그리고 승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에 성수동 할배가 올라왔습니다. 제 조용한 삶은 이제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제 가게 앞에 몰려들었어요. 모두 성수동 할배를 직접 보기 위해 온 사람들이었죠. 저는 그저 평소처럼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맞죠? 인터넷에서 본 그 할아버지? 와, 진짜네. 혼자서 조폭 15명을 때려눕혔다는 수군거림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묵묵히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 저를 진정시켰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관심이 불러올 결과를 알고 있었어요. 오전 11시경 경찰차 2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넷과 사복 차림의 형사 한 명이 제 가게로 들어왔어요. 박태성 씨 맞으십니까? 사복 차림의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격했지만 눈빛에는 호기심이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겠어요? 그의 말에 가게 안에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했나요?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어제 다친 사람들이 폭행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죠. 동진파는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는 기업형 조직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경찰과의 연결고리도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가죠. 제가 경찰과 함께 나가자 시장 상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왜 박 사장님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왔잖아요. 우리 시장 지키려다 이게 뭡니까? 경찰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형사는 상인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곧 돌아올 테니 걱정 마세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형사가 저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는 제 나이와 외모, 그리고 어제의 행동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혼자서 15명을 상대하신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 방어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공격했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장 상인 20명 넘게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와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양반 없었으면 우리 다 쫓겨났어요. 조폭이 먼저 폭력 썼어요. CCTV 확인해 보세요. 조사실에서 담당 형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제 군 경력을 조회한 것 같았어요. 박태성, 전역 기록이, 707 특수임무대.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CIA와 연계 훈련, 특별 공무상까지? 형사는 더욱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는 그냥 국수 만드는 사람일 뿐이죠. 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제 군 경력까지 확인된 상황에서 경찰도 더 이상의 조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정당방위로 인정됩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형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공개적으로 알려진 인물이 되었으니까요.
경찰서에서 나오자 시장 상인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낯선 광경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들의 얼굴에 담긴 진심 어린 감사의 표정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저로서는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이제 그 깡패들 안 올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진파 같은 조직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기쁨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소처럼 장사나 계속합시다. 경찰서에서 가게로 돌아오는 길,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손님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고 모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 가게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저기 오시네. 성수동 할배다. 와, 진짜 그분이세요? 국수 한 그릇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묵묵히 가게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일이 손에 익숙하게 들어왔죠. 반죽을 치고 면을 뽑고 육수를 끓이고 이 단순한 행동들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장 상인회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작은 상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시장 상인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성수 지킴이 상이라고 저희가 만들었어요. 상패를 건네받으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4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국수나 말던 사람일 뿐이에요. 상인회 회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은 우리 시장의 영웅이십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도 손님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더 일했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활력이 몸 안에서 솟아올랐어요.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가게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장은 평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상인들이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평생 찾아온 것인가? 특수부대에서의 삶. 그리고 이후에 조용한 국수 장수로서의 삶. 두 삶이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귀가하려는데 시장 입구에서 한 노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된 시장 경비원 최 씨였습니다. 박 사장님, 사실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최 씨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 군 생활했거든요. 사장님 걸음걸이만 봐도 알았습니다. 그동안 비밀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들 알게 됐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성수동의 자랑이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들 조심하고 힘내세요. 내일도 변함없이 국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으로 향하는 길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죠. 익숙지 않은 관심이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보다 일찍 문을 연 가게들이 많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장이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았죠. 제 가게 앞에는 이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사장님,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채소가게 정씨 아주머니와 생선가게 김씨가 달려와 가게 문을 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활력이 넘쳤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의 도움이 사실은 고마웠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어요. 가게를 열자마자 전국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성수동 할배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전설의 국수 아저씨 맞죠? 사진 한 장만 찍어도 될까요? 이 국수에 무슨 비법이 있는 건가요? 특수부대 비법인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하며 국수를 만들었어요. 특별한 비법은 없었습니다. 그저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을 뿐이죠. 점심시간쯤 한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저도 군인 될래요. 할아버지처럼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국수 한 그릇을 아이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국물부터 남기지 말고 싹 다 먹어봐라. 군인은 음식도 남김없이 먹어야 한단다. 아이가 웃으며 국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707 특수부대에 있을 때는 사람을 지키는 임무였고
국수 장수가 된 후에도 결국은 같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오후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동진파가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경찰도 시장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박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장이 살았어요. 요새 손님도 배로 늘었고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뿐이죠. 너무 과장하지 마세요. 저는 그저 국수 만드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수만 만들 겁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시장은 활기찼어요.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의 두 갈래 길이 마침내 하나로 만나 빛나는 것 같았죠. 사람은 때론 말이 아니라 조용한 국수 한 그릇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수동의 박태성, 저는 특별한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때로는 가장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내일도 저는 변함없이 국수를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사는 게 사연이더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